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떠들고 있다 보니까 벌써 2년이 지나갔고 총 누적 조회수가 3천만이 넘었습니다. 3천만. 앞으로 1억 조회 한번 가봅시다. 1억 조회. 하다 보면은 조회수 1억은 돌파하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니까 그렇게 돌파를 한 것 같아요. 보면 천혜장도 참 독합니다. 독해. 하지만 더 독한 사람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듣고 있는 분들이야. 2년 동안 도망가지 않고 우리 들어주시는 찐팬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제가 진짜 진심으로 존경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한번 가보는 거고, 앞으로 8년 남았어. 8년 동안 가는 거야. 그동안에 좀 잘하다가 이 주가 좀 빠지면은 그때 가서 겁먹고 팔고, 다시 또 오르면은 또 사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오히려 떨어지면 사야 하는데 팔았어요. 더 떨어진다고 생각할까봐.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 쫄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하면 투자 안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연봉 25억 찍은 아버지의 인생 조언 18개. 이 천혜장 블로그에 글을 올려놨는데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보시면 됩니다. 틈틈이 제 그냥 짬짬이 써놓는 글들과 발췌한 내용들 그런 게 좀 있어요. 천혜장 블로그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진짜 눈치가 좋은 사람은 눈치가 없는 척 한답니다. 살다 보면은 모르는 척 해야 할 때가 찾아오는데, 그때가 진짜 눈치껏 잘 행동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죠. 두 번째는, 한 번 버린 쓰레기는 다시 줍지 않는다. 날 배신하고 떠난 사람은 용서하지 말랍니다. 용서하지 마라. 결국 똑같은 이유로 다시 배신당할 거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저는 그래. 천혜장 열심히 잘 따라오더니 천혜장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 엄청 많아요. 그래도 저는 용서할게요. 오세요. 세 번째,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는 감정은 거두어라. 그 감정은 결국 나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 좋은 내용이죠. 네 번째는, 사과만 잘해도 90%는 먹고 들어간다. 실수나 잘못은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해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 보니까. 빨리 사과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누구에게나 잘 보일 필요는 없어요. 착한 것과 현명함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절도 하고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죠. 여섯 번째, 쓰레기장에 있으면 나도 쓰레기가 된다.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어울리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는 항상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일곱 번째,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봐라. 진심으로 사랑해본 사람은 그 감정의 깊이가 다르다. 맞습니다. 이 사랑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천지차이야.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뭔가 몸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그래. 인생의 그 삶의 맛이 없는 것 같아. 보면은 몸이 건조해. 내가 하여튼 진심으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기회가 된다면은. 여덟 번째, 작은 것도 좋으니 목표를 세우라고 하죠. 살다 보면은 길을 잃을 때가 있어. 그래서 세워둔 목표는 등대가 되어줄 거야. 등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목표가 없으니까 자꾸 희미하게 비리비리하게 가는 거야. 목표 10년이면 10년까지 가는 거지. 이것저것 다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응? 해보는 겁니다. 아홉 번째, 이왕 인사할 거면 제대로 해라. 밝게 웃으면서 사람을 보면서 좋은 인사는 좋은 인상을 남긴다. 인사 잘하면요 90% 먹고 들어갑니다. 열 번째, 항상 이길 필요는 없다. 살다 보면 지는 때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배움의 자세를 가지도록 해라. 늘 배우겠습니다. 11번째, 관계에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소중한 사람의 주변에 두도록 해라. 좋은 것 같아요. 12번째, 자기관리는 무조건 필수다. 내 정신, 내 몸 하나 관리 못하는데 도대체 뭘 관리할 수 있겠냐 그런 거죠. 뭘 관리할 수 있겠어. 그래서 자기관리 잘 하십시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멘탈 관리. 13번째, 사람 쉽게 안 바뀐다.
무례한 사람은 과감히 쳐내라. 나 이게 굉장히 뭔가 와닿는 것 같아. 이 보면은 안 바뀌어, 진짜. 안 바뀌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응?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아주 싸가지 없거나 무례한 사람은 가차없이 잘라버리세요. 안 바뀝니다. 14번째, 그냥 좀 해봐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실패해도 좋고 무너져도 좋으니까 일단 좀 해보고 판단해보자고. 응? 해봅시다. 15번째, 중요한 건 내 인생이지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야. 알겠죠? 내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16번째, 해내면 그만이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17번째, 이 시간에도 부모님은 뼈 빠지게 일하고 계신다. 맞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열심히 이렇게 고생하시잖아요. 틈틈이 전화 한 통화도 하고 부모님께 잘 해드립시다. 효를 잘 해야겠죠.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뭐. 돌아가시고 나서 하면 뭐 하겠어요. 18번째, 결정했다면 생각은 그만하고 과감하게 행동을 옮겨야 합니다. 멈춘 바퀴를 굴리는 게 어렵지 굴러가기 시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이제 그만해. 생각 좀. 이제 결정했으면 가는 거야. 아직까지도 결정장애 많아. 보면은 액션을 취합시다. 투자하면 끝까지 가는 거야. 삼성전자 이왕 하는 거 한번 해보자는 거지.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응?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안 되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념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봅시다. 삼성전자 얘기를 할 건데, 이제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 최첨단 저전력 반도체 제조뿐 아니라, 이제 제조 과정에서도 이제 R&D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원자재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답니다. 모색하고 있다. 일단은 이 사진 속에 있는 분이 이름이 서현정님이네요. 서현정. 상무예요. 그래도. DS 부분에 상무 같은데 지속가능 경영국 이런 게 있는가 봐요. 최근에 그 세미가 누구야?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인데 그쪽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최근 기업들의 글로벌 화두가 지속 가능성의 답으로 이제 기술을 지목한 것 같아. 기술 중요하다. 세계 최대 ESG 컨설팅사인 ERM 코리아가 있는 것 같아요. ERM 코리아에서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서현정 상무는 지난해 삼성전자에 영입이 됐어요. 영입이 됐고 이후에 반도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자체 친환경 평가 지표인데 SEPI라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개발을 해서 이제 개선 정도를 자가 진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세피는 온실가스 감축과 제품 친환경성, 오염물질 관리 등 그 반도체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그럽니다. 아주 똑똑한 여성인 것 같아요. 서상무는 모든 기업들의 과제로 이제 지속 가능성을 꼽으면서 지속 가능성은 모든 비즈니스의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삼성전자 그 반도체의 경우 사업 목표 설정 및 미래 성장 목표 수립 시에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제조 목표를 우선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그 저전력 제품을 언급하면서 지속 가능성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서상무가 극자회선이죠. EUV 공정 이용 및 혁신 기술을 토대로 해서 만든 모바일용 그 D램이 있어요. LPDDR5X. 이전 제품보다 속도를 30%, 전력 효율을 20% 향상시켰다죠. 이는 데이터 센터하고 고성능 컴퓨팅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언급을 합니다. 또 DDR5에는 HKMG라는데 이게 뭐냐? 절연 효과가 높은 그 하이K 물질을 트랜지스터 절연막에 적용해서 누설 전류를 약간 줄여는 기술이다.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죠. 하여튼 그 HKMG 공정하고 그 TSV 그 기술 등이 적용이 돼서 이전 제품에 비해서 속도가 한 125% 정도 향상이 됐대요. 전력 효율성이 30% 이상 향상이 됐다. 그래서 공정가스 처리를 위해서 업계 최초로 개발한 재생 촉매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데
처리 효율이 최대 95%인 그런 대용량 통합 온실가스 처리 시설인 재생 촉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초저전력 발음하기 힘들다 이렇게 초저전력 기술 확보 및 전력 소비량 감축에 이어가지고 온실가스 직접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고 해요. 참 기술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기술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하여튼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뭐 그런 거겠지. 그래서 반도체 제조 관련해서 전 과정을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제3자 평가를 수행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거야. 신뢰성. 또 R&D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그 원자재 대안을 찾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네요. 지속 가능성 목표를 위해서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내부 목표를 갖고 있지만은 이는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형성된 그런 반도체 기후 컨소시엄의 창립 멤버로서 지속 가능한 반도체 생태계에 기여하고 이를 선도할 것이다. 물론 당첨 포부를 말한 것 같고, 세미는 지난달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해가지고 SCC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업체로는 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ASML, AMD,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이 창립 멤버로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ESG 상당히 중요합니다. ESG 이쪽 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이쪽이 제대로 안 되면은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파운드리 업체 TSMC랑 삼성전자의 그 점유율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내년 시장 전망 보죠. 암울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더욱이 TSMC가 미국 투자 확대로 이제 고객사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서 삼성에 대한 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 삼성에 대한 목소리가. 그 때문에 오는 15일 예정된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 회의에서 그 파운드리 사업의 해법을 마련할지가 주목된답니다.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올해 3, 4분기 파운드리 그 TSMC 기업하고 삼성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좀 벌어졌다고 합니다. TSMC는 매출액이 201억 6,300만 달러, 점유율 56.1%, 삼성은 매출이 55억 8,400만 달러, 점유율인 15.5%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특히 TSMC는 2, 4분기 대비 점유율이 2.7% 오른 반면에 삼성은 같은 기간 2.8%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2년 6개월 만에 15%대 점유율을 내려왔어. 트렌드포스가 TSMC는 올해 아이폰 신제품 주문으로 강력한 수요로 상당한 이익을 거뒀다. 그렇게 되죠. 하여튼 TSMC는 애플 때문에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은 그 원화 약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매출이 하락했다고 하죠. 이렇게 매출액 기준으로도 삼성전자는 그 전분기보다 0.1% 줄었고, 같은 기간 글로벌 파운드리 상위 5개 업체 매출액이 감소한 거는 삼성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더욱이 TSMC가 최근에 그 미국이 4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가지고 현재 애리조나 2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반도체 동맹을 공고히 하고 있어요. 원래 대만 애들이 좀 미국하고 좀 친한가 봐. 잘 어울려. 아주 친미국까지. 이 공장에서 3나노 공정에 또 기반을 해가지고 반도체가 또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삼성과 격돌이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한번 경쟁해야지. 이재용 회장이 이제 2019년 발표한 2030 그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을 위해서는 그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가 필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파운드리 시장은 올해 4, 4분기에 이어서 내년에도 암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니까 올해 4, 4분기 세계 파운드리 가동률이 86%, 그리고 전분기보다도 나아질 것 같은데, 대만의 그 시장 조사 업체가 내년에 파운드리 시장 매출이 올해보다도 한 2.3% 정도 줄어든다고 예측을 해요. 이렇게 암울한 시장 전망 속에서 삼성은 초격차 전략을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지금 삼성은 지난 6월에 경쟁사인 TSMC한테 앞섰죠. 뭘 앞섰냐? 그 GAE 공법을 적용해가지고 3나노 3단 기술을 확보해서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었는데, 삼성은 최근까지 수율 개선에 집중해가지고 최근에 퀄컴, 엔비디아, IBM 등 고객사 확보에 주력을 했어요. 특히 클린룸을 먼저 짓고 주문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쉴퍼스트 전략 기반의 고객사 확보에도 나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최근에 그 인베스터스 포럼 2022를 통해 가지고 1년에 공장 한 곳 신설 계획을 밝혀요. 그래서 파운드리는 수주 산업이라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객 확보를 하지 못하면은 수익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죠. 삼성이 어두운 시장 환경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한다고 밝힌 것은 3나노 공정에 대한 자신감을 밝힌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15일 열리는 삼성 DS 부문의 글로벌 전략 회의에서는 첨단 공정 그 수율 확보를 통해서 그 파운드리 육성 전략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모니터가 또 요즘 치열해요. 삼성하고 LG전자가 현재 올레드 모니터 시장에서 맞붙고 있는데, 이 올레드는 LCD 대비 빠른 응답 속도가 있고 선명한 화질을 기반으로 해서 이 고성능이 필요한 게이밍 모니터에 적용됩니다. 그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이런 모니터를 써야 돼, 게이밍 모니터를. 그 삼성과 LG는 점차 고사양 게임이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가지고 올레드를 탑재한 게이밍 모니터 제품군을 이제 확충하겠죠. 이를 기반으로 모니터 시장을 공략한다,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LG전자가 새로운 그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를 이제 출시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는데, 이번에 출시한 그 LG 디스플레이의 그 올레드 패널을 이제 사용했죠. 이 올레드 그 모니터 중에 최초로 240Hz 주사율을 지원한답니다. 엄청나네요. 240이면은. 주사율이 1초당 화면이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의 수야, 1초당 화면이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의 수, 240Hz니까 초당 240장이야. 초당 240장의 화면을 막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이 주사율이 높을수록 아주 부드러운 영상을 보여준다. 아주 부드러운 영상, 이 시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신제품 0.03 ms 이렇게 1ms라나 하여튼 마이크로세컨드 하여튼 발음이 힘들어도 이게 하여튼 1000분의 1초를 말해요. 그래서 이 응답 속도를 가졌는데, 올레드 패널이 이제 스스로 이제 빛을 내는 그런 특성을 가진 덕분에 이 LCD 패널을 가진 모니터보다 응답 속도가 상당히 빠르답니다. 그래서 올레드 모니터 응답 속도가 기존 LCD에 비해서 한 100배 빠르다, 100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00배. 그 응답 속도가 빠르니까 화면을 막 전환하면은 이 잔상이 남지 않아. 선명한 이미지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크기는 45인치하고 27인치형 두 가지로 출시돼 가지고, 이 45인치는 해상도도 좋네요. 보니까 WQHD 해상도네요. 그 800R의 공유를 가졌고, 이 800R, R은 이 반지름이 800mm인 그 원이 휘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것 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더 많이 구부러졌다는 의미인데, 27인치형 제품은 QHD 해상도를 이제 지원하죠. 삼성전자도 이제 올레드를 적용한 게이밍 모니터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삼성은 지난달 열린 그 G스타 2022에서 QD 올레드를 탑재한 모니터 오디세이 올레드 G8을 이전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1800R의 공유를 가졌네. WQHD 해상도의 175Hz 주사율, 응답 속도는 0.1ms인가?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그 게이밍 모니터에 LCD 패널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올레드 패널을 탑재한 고사양 제품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게이밍 모니터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그 QD 올레드 패널을 납품하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율을 양산 가능한 수준까지 높인 덕분이겠죠. 하여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올레드 모니터 시장은 이게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이 고사양 게임이 출시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스펙을 가진 게이밍 모니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거야. 일단 올레드 패널은 스스로 빛을 내는 특성 때문에 LCD 패널에 비해서 응답 속도가 빠르고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죠. 이를 바탕으로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이밍 모니터에 주로 탑재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에서도 올해 모니터형 올레드 패널 출하량이 60만 장 정도 되는가 봐요. 예상하고 전년 대비 328% 정도 증가한 수치고, 프리미엄 모니터 시장에서 올레드 패널이 차지한 비중도 지난해 9%에서 올해 말 기준 15%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밍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에요. 그 삼성과 LG가 올레드 모니터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인데, 보통 영화나 드라마는 60에서 80Hz 정도의 주사율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고사양 게임은 화려한 그래픽 그리고
그 헤르츠 이상의 높은 화면 전환 속도를 요구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만큼 높은 기술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게이밍 모니터는 고주사율과 빠른 반응 속도를 필요로 하는 그 게임 특성상 TV에 비해서 그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솔이나 PC용 그 고사양 게임 출시가 이어지면은 이를 만족하는 고스펙 게이밍 모니터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OLED를 탑재한 모니터를 선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사양 그런 게임들이 나오면은 이런 모니터들은 많이 팔릴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ASML이 그 극자에선 노광 장비를 더 한대라도 더 유치하려고 좀 삼성, 뭐 TSMC, 인텔 등 그런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의 물밑 경쟁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ASML은 그 7나노죠. 이 7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에 필요한 EUV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죠. 최근에 EUV 장비의 그 수요를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소재가 이 국내 중소기업에 의해서 개발돼 가지고 글로벌 반도체 지형의 변곡점이 될 것 같다. 그 그래핀이에요. 그래핀을 활용을 해가지고 5나노 이하의 EUV 그 펠리클 제조 기술을 확보한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사 그래핀 랩이 주인공이라고 하네요. 그 이름이 권용덕이에요. 그래핀 랩 대표가 권용덕. 그 대표가 그동안 실리콘을 재료로 만들던 그 펠리클을 그래핀 소재로 대체하게 됐다. 그래서 그래핀으로 만든 그 펠리클은 ASML 장비를 사용하는 그 반도체 대기업들한테 수요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약간 부스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을 열었고, 이 펠리클은 대기 중에 분자나 오염으로부터 포토마스크 표면을 보호하는 나노 단위의 광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나노 이하 공정에 필수로 사용되고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이에요. 그 펠리클은 대부분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고 있는데 그래핀 랩이 그래핀을 소재로 해가지고 펠리클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네요. 그 삼성과 TSMC가 사용하는 EUV 장비는 그 광원이 거울에 반사돼 가지고 웨이퍼의 패턴을 형성하는데 이 반사 과정에서 광원이 펠리클을 통과하게 되고 이 실리콘 펠리클은 빛이 투과하는 과정에서 광원 손실이 크고 고온에 노출된다는 약점이 있는데 EUV 광원은 그 파장이 13.5나노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물질에 쉽게 흡수가 돼요. 따라서 펠리클을 얇게 구현하고 투과를 높이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때 효과적인 소재가 그래핀이라는 게 권 대표의 설명이고, 이 펠리클 소재가 중요한 이유는 노광 공정에서 발생하는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견뎌야 하는 거야. 이 고온에서 잘 견딜수록 수율이 높아지고 실리콘은 고온에서 딱딱하게 굳는 특성 때문에 늘 파손의 우려가 있어요. 또 다른 펠리클 재료인 탄소 나노 튜브는 공정 중 그 수소와 만날 경우 화학 반응에 의해 손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과 CNT 소재 모두 수율 저하 가능성을 지니고 있죠. 근데 그래핀 랩은 투과도와 내열성이 높은 그래핀이 이 펠리클 소재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흑연을 원료로 한 그래핀은 두께가 0.2나노에 불과해서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얇고 투명한 데다가 신축성이 우수해 구리보다도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실리콘보다도 100배 이상 전자 이동성이 빠른 것은 물론이고요. 강도는 강철이 200배, 열 전도성은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우수하기 때문에 꿈의 신소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 대표가 이 그래핀 펠리클 양산에 최종 성공하면은 반도체 대기업들의 확보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수율 확보는 파운드리의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래핀 펠리클이 초미세 공정의 미래가 될 거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파운드리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TSMC, 인텔이 그래핀 랩의 잠재적 고객이다. 그래핀을 적용한 EUV 펠리클 양산 사례는 전 세계에서 전무할 뿐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사양의 펠리클을 개발한 기업도 드물다고 PR하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그래핀 랩은 지난 9월 그래핀 층 두께 조절 기술 개발을 마치고 외부 기관에서 진행한 EUV 펠리클 투과율 검사에서 89%를 웃도는 투과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특허 등록한 오존가스를 이용한 펠리클 소재용 그래핀 방막이 제조 방법으로 그래핀 두께 제어 기술도 확보해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아주 뛰어난 기술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EUV 공정에서 수율이 확실하게 오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완전 애국자네, 애국자.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야지 우리 삼성도 쑥쑥 커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주신다고. 오늘도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